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가 자주 하는 행동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갸우뚱거리기. 보호자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아이 컨택하기. 보호자는 좋아한다는 의미지만 낯선 사람은 경계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쓰다듬을 때 귀를 젖힌다. 머리를 쓰다듬을 때 귀를 뒤로 젖히는 행동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몸을 긁는다. 피부병이 아니면 현재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배를 보이는 행동. 심심하다는 의미로 복종하겠으니 함께 놀아달라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등을 돌리고 앉는다. 나를 그만큼 믿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혼날 때 하품을 한다. 잘못한 걸 알고 있으니 그만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덟 번째, 이불, 휴지 등을 물어뜯는다. 주인이 없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홉 번째, 얼굴을 핥는다. 배가 고프면 입주위를 핥고 식후에도 얼굴을 핥는다면 복종의 의미와 더 사랑해달라는 표현입니다. 열 번째, 꼬리를 하늘로 높게 세운다. 경계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꾸 자는 우리 강아지 건강이 괜찮은 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밤새 자고 낮잠도 즐기는 강아지를 보면 걱정할 수 있지만 강아지는 타고난 잠꾸러기라고 합니다. 성견을 기준으로 평균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수면을 취합니다. 이는 사람처럼 한 번에 쭉 자지 못해서 여러 번에 걸쳐 잔 시간을 모두 합친 시간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는 뇌가 깨어있는 얕은 잠인 렘수면의 비율이 75%에서 80%나 됩니다. 어린 강아지는 중추신경계, 면역체계, 근육 등이 발달하도록 하루에 15에서 20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고 노령견은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져서 하루에 최대 18시간까지 수면을 취합니다. 보통 대형견이 소형견보다 잠을 오래 자고 맑은 날보다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 봄이나 여름보다 겨울의 수면 시간이 깁니다. 하지만 갑상선기능 저하증을 앓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면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 지속적인 관찰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가 알고 있는 단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경과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인 마리아나 브로스는 과학 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의 특정 단어를 들은 반려견의 뇌는 그 대상에 대한 기억을 활성화한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실험에 참여한 반려견에게 친숙한 장난감 5개를 가져오라고 하고 반려견이 알고 있는 장난감 이름을 말하며 물건을 제시 후 뇌파의 변화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물체를 보여줄 때 반려견의 뇌에서는 다른 뇌파 패턴이 나타났고 이와 같은 패턴 차이는 인간에게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실험에 참여한 보더 콜리 체이서는 장난감에 관한 1000개 이상의 단어를 알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가 아플 때 보내는 신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환의 전조 증상은 강아지의 작은 행동만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침. 강아지가 기침을 하면 호흡기, 순환기계, 기관 허탈 문제를 의심할 수 있고 노령 소형견이 밤이나 새벽에 기침을 심하게 한다면 심장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엉덩이 끌기.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질질 끈다면 항문낭액이 가득 찼거나 항문낭염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자세. 앞다리를 바닥에 붙이고 뒷다리를 세운다면 배가 엄청 아프다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식욕 변화. 식욕 저하는 위염, 장염, 췌장염, 자궁축농증 그리고 노령견의 식욕 증가는 당뇨병, 쿠싱증 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클링. 뇌에 염증 종양 등이 생겨 나타난 신경 증상이거나 인지기능장애 증후군, 즉 치매 징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등을 바닥에 끌면서 걷기. 디스크가 발생했을 때 흔히 보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가 한숨을 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심호흡은 만족스러움에 대한 표현. 현재 환경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걱정이 없는 경우에 한숨을 쉽니다. 특히 만족으로 인해 한숨을 쉴 때는 눈을 반쯤 지그시 감는 행동도 같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감, 좌절감을 느낄 때. 이때는 편한 한숨과는 다르게 눈을 크게 뜬 상태로 몸과 네 다리가 긴장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보호자나 주변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한숨. 한숨을 쉴 때 보호자가 관심을 가져주고 한 번 더 웃어준다는 사실을 반복적 학습으로 알게 된 경우라고 합니다. 사람이 한숨을 쉴 때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카멜레온 효과 혹은 미러링으로 나타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가 헐떡이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온 조절. 몸속 더운 공기를 맞바꾸고 침을 증발시켜 체온을 낮춥니다. 두 번째, 열사병. 체온을 떨어뜨리고자 하지만 심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행복. 행복하면 가볍게 헐떡입니다. 네 번째, 흥분. 흥미로운 일이 생기면 빠르고 얕게 헐떡입니다. 다섯 번째, 불안, 스트레스, 공포. 헐떡거림과 더불어 아래 증세가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통증. 몸을 웅크린 채로 헐떡거린다면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혹은 췌장염 또는 장염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후두마비. 종종 쌕쌕거리는 소리를 동반합니다.
8번째, 약물.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심하면 헐떡일 수 있고 수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9번째, 심장병. 폐에 혈액이 정체해 물이 차 헐떡거릴 수 있습니다. 10번째, 쿠싱 증후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거나 간이 커지고 상복부가 부풀면서 횡격막을 압박해서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와 주인의 닮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대의 심리학자 스탠리 코런은 긴 머리의 여성은 코커스 페니얼이나 비글과 같이 크고 긴 귀를 가진 견종을 좋아하고 짧은 머리의 여성은 시베리안 허스키처럼 귀가 뾰족한 견종을 좋아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과 닮은 친숙한 얼굴의 반려견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간사이대의 심리학자 사다이코 나카지마도 실험 참가자들에게 얼굴의 일부가 가려진 사진을 보여주고 서로 닮은 모습을 유추해 강아지와 주인의 짝을 선택하게 하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강아지와 주인의 얼굴이 모두 노출된 사진을 본 참가자의 약 80%가 올바른 짝을 식별했고 강아지와 주인의 눈만 보이는 사진을 보고도 74%가 올바른 짝을 식별했습니다. 즉 해당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개와 주인의 눈 주변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외모의 유사성을 판단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강아지가 꿀잠 자게 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운동을 시켜주세요. 깨어있는 시간 산책이나 놀이로 에너지를 쓰게 하면 잠을 더 잘 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일정한 식사 시간을 유지해주세요. 강아지의 몸 조절에 도움을 주고 더 깊은 수면을 취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안락한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잠자리에 강아지가 애정하는 담요나 방석 또는 보호자의 옷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보호자의 냄새는 편안하게 마음의 안정을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야간에는 조용한 환경을 유지해주세요. 수면 공간은 주변이 시끄럽지 않게 해줘야 하고 개방감이 있는 공간은 반려견의 본능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없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전에 꼭 용변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강아지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용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 중간에 잠에서 깰 수 있어 미리 용변을 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가 딸꾹질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료를 많이 급하게 먹을 때 딸꾹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분량을 나눠서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특정 음식에 대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음식이 체질에 맞지 않을 때 그럴 수 있어서 식사 후 자주 딸꾹질을 한다면 사료를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너무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딸꾹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이 좋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면 산책 후 노즈워크 같은 놀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드물지만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5분 이내로 멈추지만 그렇지 않다면 천식, 폐렴 등의 호흡기 문제, 종양, 기생충 감염, 이물질 섭취, 심장병 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나치게 짖을 때, 차가운 물을 갑자기 마셨을 때도 딸꾹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가 자주 몸을 긁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 특정 음식을 먹은 후에 혹은 특정한 환경에서 몸을 많이 긁는다면 알레르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환절기와 봄철에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새벽과 아침 시간대 야외 활동을 피하고 외출 후에는 꽃가루와 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환절기 피부 건조증. 강아지는 피부층이 얇아 계절적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이 쉽게 나타납니다. 피부 건조증을 앓고 있다면 물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오메가3 지방산, 저분자 콜라겐 등 강아지용 영양제를 급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 주변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하거나 분리불안 등의 스트레스로 몸을 긁는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일 때는 충분한 산책, 좋아하는 간식 급여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멍멍이가 껌딱지인 이유와 솔루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반려견은 보호자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어하며 애정을 갈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음식이나 산책, 장난감뿐 아니라 보호자의 곁이 따뜻하고 안락해서 좋아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 또는 경험, 분리불안과 같은 행동 이슈도 껌딱지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화가 시작되면 반려견의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게 되고 신체가 약화되면 보호자의 옆이 더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하고 푹신한 휴식처 만들어주기. 기존의 휴식처가 있더라도 반려견의 선호도에 맞춰 새로운 휴식처를 꾸며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행동 풍부하기. 산책 시간이 다소 줄었거나 운동량이 줄어들었다면 실내에서도 실내 노즈워크 매트 등과 같은 다양한 행동 풍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가 갑자기 쓰러지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심 질환은 강아지 기면증입니다. 신경 전달 호르몬의 문제, 면역계 이상, 유전에 의해서도 기면증이 나타날 수 있고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품종은 푸들, 닥스훈트, 골든 리트리버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강아지 기면증 원인은 원인불명인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때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의심 질환은 강아지 심장병입니다. 폐성고혈압, 부정맥 등의 심혈관계 문제가 있을 때 실신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신, 숨을 헐떡이는 호흡수의 증가, 산책 시 가쁜 호흡, 숨 쉬는 것을 힘들어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을 기록하고 주기가 짧아진다면 병원 내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강아지가 실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을 차릴 때까지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고 목이 처지지 않게 받쳐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빨리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가 눈물 자국이 생기는 이유와 치료,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눈물 자국은 안구를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눈물의 양이 많아지고 착색이 심해졌다면 유루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유루증은 강아지마다 발생하는 원인이 다른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음식 알레르기로 식품에 함유된 단백질에 반응하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안구가 돌출되어 있는 시추나 퍼그, 그리고 말티즈나 토이푸들 등의 견종은 선천적으로 눈물 자국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럼 강아지 눈물 자국의 치료 방법과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 가수분해 사료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루광 감염이나 안구 질환으로 인해 유루증이 발생했다면 소독제나 항생제를 사용해 치료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루관이 막혀 있거나 눈꺼풀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등 선천적인 문제로 발생한다면 수술적 치료가 권장됩니다. 그리고 유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강아지의 눈 건강에 좋은 오메가3, 비타민 A, 루테인 등을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를 양치시키는 10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릴 때부터 시작하기. 두 번째, 반려견 전용 칫솔과 반려견 전용 치약 준비하기. 세 번째, 강아지에게 칫솔과 치약의 냄새를 맡고 탐색할 시간 주기. 네 번째, 보호자의 손가락으로 강아지의 입, 입술, 치아를 부드럽게 만지는 것으로 시작하기. 다섯 번째, 반려견 치약의 다양한 맛 중 반려견이 좋아하는 맛 고르기. 여섯 번째, 입술을 들어올리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칫솔질하기. 일곱 번째,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진행하기. 여덟 번째, 양치 시간을 긍정적이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주기. 아홉 번째, 횟수보다 규칙적인 일정을 유지하며 양치하기. 열 번째, 집에서 칫솔질을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수의사에게 치과 검진하기. 강아지 양치질은 약간의 인내심과 긍정적인 분위기, 강아지 치약과 칫솔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구강 위생이 좋으면 반려견이 더 행복하고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 사회화시키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생후 3주에서 14주에 대부분 진행되고 사람이나 다른 동물과 융화되는 방법도 배웁니다. 사회화 시기에 어미나 형제를 통해 소통 기술을 습득하고 어릴 때부터 인간 손에 길러지면 다른 강아지와 친해지길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성격, 연령, 체격이 비슷한 처음 보는 강아지와 만남의 기회를 충분히 만들고 억지로 놀게 하지 않으며 탐색 시간을 갖고 스스로 다가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사회화도 중요한데 예방접종을 다 마치지 않은 강아지라도 밖에 나가는 것이 좋고 건강이 걱정된다면 안고 다니는 것을 권장합니다. 강아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사회화 교육 중임을 밝히고 손에 올려둔 간식을 먹게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고 선뜻 먹지 않더라도 성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화 적기에는 자동차 안에 태우거나 사람이 많은 곳을 걷게 하는 등 생활소음에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가 좋아하는 마사지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앞다리. 신체 활동의 중심인 다리, 특히 팔꿈치 뒤쪽은 부상 방지를 위해 자주 만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등 전체.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면 진정효과 및 위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친밀감도 상승합니다. 세 번째, 얼굴 전체. 얼굴 주변은 신경계와 위가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눈 주변은 방광, 담낭 등과 관련이 있어 자주 문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양쪽 귀.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부. 소화불량을 자주 겪는 강아지에게는 필수인 마사지입니다. 가스와 불필요한 팽만감을 줄여줘서 강아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마사지를 통해 반려견과 교감하며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가 포옹을 좋아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강아지는 보통 포옹을 좋아하지 않으며 반려견이 포옹에 대해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보호자의 행동을 참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포옹은 사람의 표현이기 때문에 강아지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갇혀있다고 느낄 수 있어서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본능으로 인해 빠져나갈 공간이 없으면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포옹을 참아야 하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 옆에 앉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한 팔로 등이나 어깨를 감쌉니다. 두 번째, 강아지가 침착하거나 몸을 보호자에게 기대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간식을 주세요. 세 번째, 한 팔을 더 뻗거나 양팔을 써서 강아지를 품에 깊숙이 안아보세요. 그리고 점차 간식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강아지가 포옹을 좋아할지는 각 강아지의 성격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랑과 관심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의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강아지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친했던 친구나 사람을 잃었을 때, 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 장기간 혼자 남겨졌을 때, 새로운 동물,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서 관심을 빼앗겼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주인이 우울할 때도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강아지가 우울함을 느낄 때 주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강아지의 일과를 일관되게 유지해주세요. 두 번째, 산책 시간, 운동 시간을 늘려주세요. 세 번째, 새로운 장난감으로 강아지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세요. 네 번째, 평소 강아지가 좋아하던 사람이나 동물 친구를 만나게 해주면서 사회성을 길러주세요. 다섯 번째, 새로운 경험을 위해 새로운 장소에 데려가 보세요. 여섯 번째,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하지만 만약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도 강아지가 계속 우울한 행동을 보인다면 수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가 사료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 식욕감퇴는 모든 질병의 초기 증상으로 치주질환, 치아파절, 구강종양 등 구강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식만 골라 먹는 편식. 편식은 꼭 고쳐야 하는 나쁜 습관으로 밥을 먹어야 간식을 준다는 원칙을 세워주세요. 사료를 주고 30분 후에도 먹지 않는다면 치우는 것을 반복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세 번째, 심리적 요인. 환경 변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산책 시간 늘리기, 사료 그릇 교체, 사료를 먹는 장소 변경, 사료를 물이나 팬밀크로 적신 후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냄새로 자극하거나 놀이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한 가지 사료를 너무 오래 먹었거나 갑작스럽게 사료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사료와 기존 사료를 섞어서 최소 2-3일에 걸쳐 새로운 사료의 비중을 늘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와 고양이가 가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고양이는 강아지에 비해 사회화 정도가 낮은 편이라 다른 개체를 곧바로 친숙하게 느끼기보다 경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두 친구들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적극적 소개를 하지 않기. 상대가 있어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천천히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공격적 행동을 하기 전에 인사 시간을 끝내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전에 소개 시간을 끝내고 상대에게 관심을 덜 가지게 되면 조금씩 노출하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세 번째, 간접적으로 소개하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를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이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번째, 인내심 가지기. 고양이는 경계심이 많은 동물이라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특히 상대를 경계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길게는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일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강아지는 가족 구성원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아이와 함께 키우는 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반려견의 털이 호흡기에 들어가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기르던 반려동물과 아이를 함께 키워도 될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음식물과 함께 섞인 털은 소화기계로 들어가지만 삼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설사 몸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대부분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는 호흡기는 어떨까요? 일단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물질은 미세먼지 입자 크기인 10마이크로미터 즉 0.001cm 이하입니다. 이보다 큰 경우 코 인후두 부위에 걸리기 때문에 털이 인간의 폐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1년 이전에 반려동물과 살면 알러지성 질환 발병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가족인 강아지에게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나 낯선 사람의 터치. 자신의 신체를 컨트롤하는데 미숙한 어린아이나 낯선 사람에게 만져주게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프리쉬.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있으면서 답답함이 아니라 보호자와 교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아무 강아지와의 무분별한 인사. 인사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만나는 강아지나 침착하고 차분한 강아지와 인사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분별 없이 주는 것. 양념이 된 음식은 주면 안 되고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없는 추가 입양. 첫째,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고 평소에 안 하던 문제 행동을 시작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